저는 사주를 쉽게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회사 혹은 하나의 기업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 사장인 일간, 나를 필두로 각각의 자리들이 저마다 회사에서 맡은 역할과 포지션이 있겠죠. 이들이 얼마나 주변의 다른 무리들과 잘 어울려서 협동을 하느냐, 그리고 다가오는 운에서 얼마나 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들어와 주느냐, 이것으로 삶의 고저와 길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좋은 운이 들어오는가, 혹은 내 사주에 좋은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에 더 집중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주라는 회사를 잘 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있는 회사라도 회사의 팀워크가 맞지 않고 체계가 잘 맞지 않다면 그 직원이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또 아무리 좋은 호재가 터지고 기회가 온다고 해도 회사가 탄탄하고 잘 굴러가지 않으면 그런 좋은 기회들을 써먹어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회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주라는 나의 회사는 8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에 4칸을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 4칸을 지지라고 합니다. 이 천간과 지지가 둘 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영향을 주는 영역이 각기 다릅니다. 천간은 나의 생각이나 개념, 이상,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행사한다면 지지는 실질적으로 주어진 환경이나 내가 행하는 힘, 현실적인 영역에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형체가 없는 이론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지지는 이론을 행하는 현실의 실천의 힘에 가깝고요. 또 천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과 비, 햇살의 비유가 된다면 지지는 그 눈과 비, 햇살을 머금고 자라나는 성장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로 비유를 해봤을 때 천간은 위에서 지시를 내리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임원급 상무이사로 비유를 해본다면 지지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움직이면서 발로 뛰는 대리, 사원분들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첫 번째로 회사가 잘 굴러가려면 상무이사가 가진 방향성과 목표가 지지의 사원들의 능력치와 잘 맞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높은데 따라주지 않는 본인의 능력과 상황을 답답해합니다. 이런 분들은 높은 확률로 천간 지지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많이 보이는 케이스가 천간은 비견과 겁재에 인성이 많아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원대하고 에고도 굉장히 강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지지는 나를 서포트하는 세력이 약한 거예요. 비유해보자면 회사 천간에서 방향을 잡는 임원들은 연 매출 100억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성장하는 회사의 모습을 꿈꾸는데 지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직원들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회사 윗분들이 너무 목표 설정을 과하게 하는 거예요. 100억을 만들려면 그 전에 1억부터 목표를 잡고 단계별로 5억, 10억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천간의 인비가 너무 강하니까 100억 정도는 팔아줘야 회사지, 이런 자의식을 만들기 쉬운 거죠. 이런 분들은 사장이 사원들의 역량을 먼저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원이 10명 정도라면 아무리 상무이사가 100명분의 일과 결과를 요구를 해도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사주가 이런 형태를 띠는 분들은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고 본인이 가진 능력이 평균의 역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뒤처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았고요. 자산가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의 사주에 주어진 회사 생활을 오래 롱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힘을 쓰거나 주위의 기대치에 온 힘을 다 소모해서 부응하는 것이 어쩔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나를 쥐어 짜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막 닥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윗분들의 기대치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현 상황을 잘 살피면서 목표와 현실 사이에 그 중심을 잘 잡아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두 번째는 직원의 역량을 잘 드러나게 해주는 상무이사가 없거나 혹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을 때입니다. 사주의 월지라는 자리는 내가 쓰는 격국을 만드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자리예요. 격국은 얼마 전에 적성진로에 관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쓰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화를 만드는가, 이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건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이 월지에 있는 지장간, 격국을 만드는 요소는 내 회사의 미래 차세대의 주역이 될 직원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 직원들이 회사에서 내가 가진 자질을 잘 써먹을 수 있는 기획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임원들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런 임직원이 없다면 직원의 역량이 회사에서 크게 드러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미생에서도 봤잖아요. 똘똘하지만 빽 없고 힘 없던 장그래가 오상식 차장을 만나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차장님의 지원을 받아 자신감을 가지고 회사에 필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며 성장하는 것. 그런 눈물겨운 드라마가 내 사주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장그래 같은 이 친구들을 얼마나 잘 써먹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장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주에서 보자면 어느 한 방면에 자질을 잘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본인이 흥미가 없거나 혹은 흥미가 있어도 위에서 지지해주는 세력이 없으니 금방 포기하거나 분명히 자질은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성과가 초입에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내 갈 길을 여전히 모르겠고 이리저리 방황하신다면 하고 싶은 것만큼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맞춰지지 않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중구난방 너무 많은 패거리들이 조를 짜고 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지, 지장간이 정제상관 편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간에 정제상관 편인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이러면 위아래 직원과 임원들의 파벌이 형성이 되겠죠. 정제상무파, 상관 이사파, 평인상무파 이런 식으로 회사의 조직, 파벌이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정체성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누구와는 앙숙일 수 있고 꼴도 보기 싫은 사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이 회사를 잘 굴려가는 경영의 의미가 있는 건데 각각의 다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데리고 회사에서 정치질을 하고 있으니 이념이 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맞는 것 같았다가 또 어쩔 때는 저걸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았다가 이런 식으로 시기에 따라서 힘이 세지는 세력에 편입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목표를 향해 걷는 게 아니라 갈짓자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목표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나누어진 파벌이 그래도 서로 협력 관계가 잘 되는 사이라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직원과 임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서로 공유하면서 잘 성사시키는 거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너무 갈짓자로 목표 없이 걸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능력이 좋으니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이런 직업, 직군의 변화를 도모하거나 잘 하던 걸 한 번에 때려치우고 무모하게 다른 쪽으로 덤벼드는 용기보다 이런 사주에서는 한 길 위에서 조금 참고 더 깊게 파고드는 인내심과 참을성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는 대운이 중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사주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대운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다만 회사로 쳤을 때 10년 계약직인 친구들이 잘 들어와서 그 시기에 번성하고 그 친구들에게만 기대기보다는 내 사주에 있는 이 8글자 정규직의 글자들을 어떻게 잘 써먹느냐, 우리는 이것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